네, 새해 첫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식 석상에서 대통령 장관이 아닌 대통령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처음 대면하게 되는데 구장훈차장님, 네.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이후에 첫 3자 대면입니다. 네. 좀 어쨌거나 길게 얘기할 가능성은 좀 적다곤 하지만 어떤 모습들이 연출될 걸로 보이십니까? 네. 글쎄요, 좀 뭐 이채로운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 사실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원팀으로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비유를 하자면 수직적 그 어떤 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이 과거의 어떤 공적 관계와는 좀 질적으로 좀 달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 원수로서 이 대한민국을 대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정치의 영역에서는 여당 대표라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뭐 반부패 부장으로 함께 일했던 인연 또는 이 법무부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 이런 것을 떠나서 깍듯하게 여당 대표로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장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은 총선 이후에 임기 하반기가 시작될 때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개혁을 얼마든지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후반기 힘있게 국정 운영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또는 의석을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한동훈 장관을 오히려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대표나 이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대통령이 예방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행보는 보이지 않거든요. 네. 이 부분도 조금 차별화하려는 행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당과 대통령실 또는 그 행정부가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총선이 100여일 불과 이 10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을 빨리 추스려서 새로운 모습으로 일신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영입을 해서 총선 공천을 잘해서 다수 국민의 그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때지 오히려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할 때는 아니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과거 관례적으로 있었던 어떤 상견례라든지 이런 면담 이런 것은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태원 관저나 아니면 그 초청을 해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올해 1월 신년 인사회 때는 불참했었는데요.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번에는 참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좀 이유가 좀 뭘까요? 아니 그 올해는 그 일정이 있었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아마 양산 일정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네. 이번에는 일정이 없어서 받기로 했고 거기에 대한 또 답변도 보냈고 또 초청장도 대표실 이번에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답신하면서 좀 원활하게 좀 일정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가는 것이죠. 일정이 특별한 게 없으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면서 참 재밌는 게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검사 출신, 집권여당 대표도 검사 출신. 네. 이 두 분이 또 옛날에 검찰 시절에는 한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대로 보면 검찰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없으면 일을 못한다. 한동훈 검사가 특검 때도 다 일을 봐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위기에서 뒷수습해 주는 건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의 역할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늘 써왔던 하나의 뭐 믿을 만한 어떤 자기의 가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참 대한민국을 봐서는 불행한 일이에요. 이러면 이 선거 자체를 이재명 당대표와 야당 대표와 윤석열 현 정부의 대통령과의 구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요. 숨겨야 돼요. 보수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앞세우면 이거 이번 총선에서 어렵겠는데 그 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꽁꽁 숨겨놓고 좀 인기가 좋은 한동훈 장관을 꺼내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를 지금 가려는 그런 작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또한 또 참 안타까운 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격이 된다면 그게 빛을 발하겠는데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파격적으로 안 만나러 가도 돼요. 네. 한 몸인데 뭘 만나러 갑니까? 매번 통화하고 매일 연락하고 매일 소통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신년 인사에는 어떤 기계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뭐 어떤 큰 얘기는 없겠지만
저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 대통령도 검사, 당대표도 검사인 시절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밖에 없었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초대장이 왔으니까 가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만남이지만 이 대표가 뼈 있는 발언을 던질 가능성은 아예 없을까요? 신년 인사회 때 굳이 뭐 뼈 있는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타일도요. 그렇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례적인 자리에서 굳이 네. 그렇게 날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따로 이제 향후에 기자 브리핑이나 백 브리핑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발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한동훈 없이는 일을 못했다. 이거는 팩트 체크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근무지가 겹치는 게 많지 않아요. 근무지가 다른데 어떻게 한동훈 없이는 일을 못합니까? 검사를. 이거는 추측성 발언이지 팩트 체크를 근무지로 해봐라는 말씀 드리고. 아니,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런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보호를 위해서.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이게 대통령도 검사, 그다음에 비대위원장도 검사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보자고요. 대통령도 운동권, 그렇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운동권,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운동권. 전부 이게 운동권은 다 괜찮고 검사는 안 됩니까?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직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